글을 써야 잘한다. 글을 써야 남는다. 쓰는 것은 어렵다. 또 두렵다. 그러나 감히 써야 한다. 말하기와 이야기하기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드디어 쓰기다. 쓰기란 말하기, 이야기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어려울 뿐 아니라 두렵기조차 하다. 그 이유들은 정말 많다. 첫째는 심리적인 공포다. 글쓰기 자체가 일단 부담스러운 것이다. 말처럼 시간에 묻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조차 그냥 묻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남는 그 무엇이 된다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 둘째, 글이란 최종 결단이라는 부담이다. 한 번 쓴 글은 가감이 있을 수 없다. 최종 결단을 해야 하므로 어렵고 두렵고 자꾸 미루고만 싶다. 셋째, 글 잘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다. 잘못 쓴 자기 글을 보는 것은 정말 싫다. 잘 쓰기는 어려워도 못 쓴 글은 금방 티가 난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서도 잘 못 쓰는 사람이 많고, 또 많이 쓴다고 해서 잘 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금방 구별한다. 넷째, 글쓰기는 피해도 된다. 학교나 직장에서 할 수 없이 써야 할 때 빼고는 글을 안 써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글쓰기 어렵게 만드는 한글 문화 특유의 이유도 작용한다. 말하듯이 쓰라 라고 하지만 우리말이 그리 말하듯이 쓸 수 있는 구조인지 나는 다소 회의적이다. 언어 구조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언어 구사 문화 측면에서 언문 일치를 이루기 그리 쉽지 않다. 때와 자리에 맞는 격식 갖추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요점으로 돌입하려면 어딘지 불손한 것 같은 강박관념에 얽매이기 십상이며, 말이란 형용사와 부사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친밀하게 느껴지는 반면 글은 훨씬 더 딱딱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모범 답안 마인드, 말하자면 논술 시험처럼 정답을 구하려는 강박관념은 더욱 글쓰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글쓰기가 얼마나 어렵든 글은 써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글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소통 매체라서, 글쓰기는 책임감을 키워주어서, 글쓰기는 지적 호기심을 키워주어서, 글쓰기는 입체적 상상력을 키워주어서, 그러니 글을 쓰자. 이왕이면 잘 쓰자. 이왕이면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보자. 이것이 최소한의 목표다. 글쓰기 어려움 증세에 주눅 들지 않는 것, 이게 기본이다.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요령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지만, 오늘 처음에는 글쓰기가 얼마나 필요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인생을 바꾸는 건축 수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하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야기하기 섹션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넘어뛰고 글쓰기에 대해, 보통 말하기와 글쓰기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한다는 게 좀 또 그냥 말하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야기꾼이 살아남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글쓰기. 글쓰기가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한 권씩 책을 냈어요. 그게 제가 거의 30여 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책이 30권이 훨씬 넘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쓰느냐,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을 후다다닥 쓰느냐. 그 다음에 후다다닥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제가 새벽에 서너 시면 일어나서 혼자서 놀거든요. 혼자서 막 노는 일이 대부분 글 쓰는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평을 많이, 어쩜 이렇게 말하듯이 쓰느냐, 어쩜 이렇게 쉽게 쓰느냐.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글쓰기, 지금도 저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글쓰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글쓰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쓰는 그야말로 5매짜리 그냥 칼럼이라도 어렵고, 10매짜리 칼럼이라도 어렵고, 1000매짜리 책이면 더 어렵고, 한 30매짜리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글쓰기로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는 이유를 다른 기회에도 여러 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왜냐하면 저는 쓴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코너를 얘기하거나 제가 가령 뭐 상임위에서 발언하거나 뭐 남들한테 바로 대짜고짜 답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상상을 해봤고 그걸 글로 써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남의 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많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몸에 익은 거죠. 몸에 거의 이제는 어떤 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가령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무슨 정책에 대한 글도 쓴 적도 있고 그런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글쓰기에 좀 능한 편입니다. 연설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에세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짧게 가끔은 시도 씁니다. 시는 뭐 누구한테 발표할 거는 아니지만 저는 언어의 힘을 참 좋아해요. 그림의 힘도 좋아하지만 짧은 언어의 힘에 굉장히 제가 매료되는 그런 스타일을 해가지고 저도 시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글을 쓰는 게 제가 요즘 요새 그나마 젊은이들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일단은 요새는 막 시시덕대고 이러는 거가 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막 열심히 댓글도 달아야 되고 또 막 문자도 보내야 되고 막 여기저기 하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자면 글쓰기 자체에 대한 게 별로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아 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두려운 논술 시험을 거쳐온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대입에서 굉장히 여러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우선 대학 과정에서도 논술 시험이라든가 글쓰기 숙제 같은 게 워낙 많아서 꽤 많이 옛날보다 두려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들고 특히 직장에 나오고 나면은 꼭 필요한 보고서나 이런 거 외에는 안 하려고 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 이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을 가져요. 그거는 꼭 책을 쓰는 작가가 돼서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연애할 때나 연애할 때도요 짧은 문자에도 임팩트가 다릅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짧은 거 하나 쓰는데도 임팩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김은숙 작가가 특히 그 오글오글거리는 대사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지난번에 더킹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김고은이 거기서 이제 이민호 더킹이 맨날 오글거리는 대사를 막 남발을 해요. 그게 다 김은숙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김고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하는 거는 어디서 연습하는 거야? 어디서 훈련받는 거야? 그렇게 그냥 하도 오글거리는 대사를 잘하니까 물론 김은숙 작가가 잘 써줘서 그렇긴 했지만 아마 그 킹이라는 사람도 아마 평소에 아마 엄청나게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책도 많이 읽었을 테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사를 잘 치는 것도 아마 분명히 훈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연애를 처음 해보더라도. 물론 김은숙 작가의 글쓰기, 글빨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드라마 작가가 되지 않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라고 얘기하는 많은 형식들이 처음에는 글쓰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잠깐 이제 잡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써가지고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걸 써서 해야지 자기 머리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드라마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1모, 2모, 3모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여기다가 1모, 2모, 3모, 4모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하겠다. 이런 것도 다 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할 때거나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되거나 어디 가서 작품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누구를 꼬시는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를 해야 될 때 특히 어디 가서 보고해서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글쓰기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 많이 알잖아요. 카피라이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가, 드라마에서도 제일 큰 힘은 작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도 저기 하는 거 시나리오 작가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는 거의 힘은 그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고 그걸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글쓰기하고 검색하고 놀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내 맘대로 써져.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 일단 내 맘대로 써지는 거, 이 세상에는 제 맘대로 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 씁시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뭐냐? 당장 글 쓰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숙제는 아마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쓴 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글,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서 쓴 거, 내가 어떤 글을 썼던가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한테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가? 내가 쓴 글은 어떤 수준이었던가? 이거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좀 글을 쓰기,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어렵게 글 쓰는 거를 익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주일에 또 글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